네, 안녕하십니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일정한 높이에서 자유낙하한 물체의 운동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옆으로 발로 뻥 하고 찬 이 두 가지 물체의 운동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떤 일정한 높이에서 이렇게 자유낙하에서 떨어진 물체,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뻥 하고 찬 물체, 이 두 가지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연직 아래 방향, 다른 말로 하면 Y축 방향이겠죠. Y축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한다?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자, 근데 차이점으로는 당연히 옆으로 던진 물체는 X축으로 이동하죠. 그치? 자, 근데 이 X축으로 어떻게 이동하느냐가 중요하죠. 이 X축으로는 어떻게 운동한다? X축 방향으로 등속 운동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그랬죠? 왜? 자, 먼저 X축 방향으로 봅시다. X축 방향으로는 왜 등속 운동했을까? 생각해보면 X축 방향으로는, 자, 이 옆으로 던진 물체만 먼저 생각해봅시다. 옆으로 던진 물체는 어떻게 이동합니까? 슝 하고 이렇게 이동하죠. 자, 이동 안에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존재할까요? 그렇죠. 아래로 작용하는 이 중력밖에 존재하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정리해보면 X축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는데, 왜 등속 운동을 한다? X축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Y축으로는 무슨 운동을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Y축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진행했었죠. 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력이 Y축 방향으로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그렇죠? 중력이 X축 방향으로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는 이제 중력만 작용하는 운동을 하겠죠. 자, 이 중력을 받으면서 하는 운동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Y축으로는 이 옆으로 던진 물체와 이 가만히 떨어뜨린 물체 둘 다 자유낙하 운동을 진행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있었죠?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제 X축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이제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방향으로는 항상 일정한 등속 운동 그래프가 나왔죠. 하지만 Y축 방향으로 어떻게 된다? Y축 방향으로 우리가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 혹은 자유낙하 운동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엔 무엇을 할 거냐? 우리가 초반에 약간 대충 넘어갔던 그런 속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가속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뒤로 넘어가서 어이구, 너무 앞에 펴놨네요. 네, 속력과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속력이란 무엇이었다? 속력이란 우리 알고 있죠. 속력이라는 건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거, 속, 시 이런 거 하면서 우리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이 속력을 지워가지고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속력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을 구할 수 있더라. 자, 근데 속도란 무엇일까? 속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속도와 속력을 약간 혼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죠.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속력과 속도는 완전히 다른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속도란 무엇이냐 하면은 속도는 아까 얘기한 이 빠르기에다가 어떤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이 방향에 대한 요소가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속도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변위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이런 곳에 뭐 우리 여기 창선고가 있고요. 여기에 창선종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대충 거리가 뭐 한 100m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창선고등학교에서 일이 있어서 창선중학교를 갔어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은 이동거리가 얼마입니까? 이동거리가 100m죠. 자, 그 다음에 이 변이라는 건 위치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한 게 100m가 되겠지. 자,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갔는데 뭘 놓고 와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창선고등학교를 갔다가 중학교를 갔다가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온 거야. 자, 그러면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죠? 이동거리는 200m가 되겠죠. 처음에 갔다가 100m 갔다가 100m 왔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변위는 좀 달라지는데 변위는 얼마가 된 거냐면 변위는 위치의 변화예요. 위치의 변화. 자, 위치라는 거는 내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은 처음에 창선고에서 있었는데 창선고로 돌아왔어. 자, 그러면 위치가 얼마나 이동했습니까? 이동을 안 했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변위는 0m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르게 이번에는 이 가운데 뭐라고 해야 될까? 가운데 여러분들 건물이 있어요. 가운데 뭐 과학실 이런 게 있겠지. 과학실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창선고에 갔다가 창선고에서 중학교에 갔다가 과학실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동거리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50m가 되겠지. 자, 근데 변위는 얼마가 된다? 변위는 처음에서 과학실까지 거리는 50m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변위는 50m가 되더라.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속도랑 변위랑 무슨 관계인가요? 라고 하면은 자, 이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이거는 속력이었죠. 자, 여기서 이번엔 이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시면 뭐가 되냐? 이게 바로 속도가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속도에는 변화가 이 방향이 들어가 있다 했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선생님이 조금 옮겨가지고 조금만 옮겨서 자, 이쪽 반대편 50m에 뭐 수도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수도.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갈 수도 있겠죠. 그치?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오른쪽으로 과학실을 간 거를 50m라고 하면은 자, 이쪽으로 50m를 간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라고 하면은 자, 이때 선생님이 수도까지 갔을 때 이 변위를 여기 이런 거는 마이너스 50m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쪽이 플러스라면은 반대편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럼 만약에 이런 이 전체의 일이 뭐 5초가 소요됐다고 하면은 여기 속력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암산하지 말고 같이 하면은 150m를
5초 만에 간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30m/s가 되겠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변이 50m를 5초 만에 갔으니까 여기서는 10m/s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0m를 5초 만에 간 거니까 마이너스 10m/s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20m/s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만약 이렇게 이런 어떤 물체가 앞으로 10m/s로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를 막아가지고 이렇게 막아가지고 뒤로 밀고 싶어. 이렇게 뒤로 10m/s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바꿔야지 이쪽으로 10m/s가 가겠습니까? 그렇지, 20m/s를 우리가 바꿔줘야지 이 반대편으로 10m/s로 날아가겠지. 자, 그러면은 이걸 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한쪽을 플러스를 붙여주고 한쪽을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이 차이가 20이라는 거를 쉽게 눈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우리가 그냥 속력으로 표시해버리면 10m/s, 10m/s니까 그냥 차이가 0인 거 아닌가? 이런 약간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개념 같은 경우는 이후에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조금 감을 잘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속도에 대해서 알아봤다. 자, 그러면은 등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등속 운동도 이 등속도 운동을 의미합니다. 등속 운동이라는 거는 등속도 운동이야. 자, 그럼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겠죠.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야. 자, 그러면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뭐가 일정해야 되는 소리입니까? 빠르기와 이 운동 방향이 둘 다 일정해야 하는 운동이라는 거지. 자, 그럼 만약에 우리 놀이동산에 가면 있는 이런 회전목마 같은 거, 이거는 등속 운동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왜냐면 계속 이 운동 방향이 변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전목마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놀이동산에 있는 이런 관람차, 이런 것들은 둘 다 등속 운동이 아니다. 그럼 등속 운동의 예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공항에 가면 있는 그런 무빙워크, 이런 것들이 등속 운동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직선 운동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방향이 바뀌지 않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등속 운동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가속도. 이 가속도란 무엇이냐면 이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3m/s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 6m/s로 이동했습니다. 자, 그럼 속도가 얼마큼 변했나요? 그렇죠, 3m/s만큼 변화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3m/s를 이동하는데 3초가 걸렸다면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3분의 3초 분의 3m/s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은 1m/s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 가속도는 보통 영어로 A로 쓰게 됩니다. A는 이 시간 분의 이 어떤 속도 변화량. 이 앞에 있는 이 삼각형 기호는 델타라고 있는데 변화를 나타낼 때 이 델타라는 기호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은 어떤 이런 첫 번째 속력을 V1이라고 하고 여기를 V2라고 한다면 이 어떤 걸린 시간분의 V2 빼기 V1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근데 일상생활이랑 조금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속도라는 말을 쓸 때 언제 씁니까? 보통 어떤 물체가 점점 빨라질 때 많이 활용을 하죠. 일상생활에선.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느려지는 것도 우리가 이런 가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속도가 변화하면은 그건 다 가속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약간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는 걸 이렇게 해볼 건데, 뭐 어떤 처음에 물체가 이렇게 5m/s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후에 이게 10초 뒤에 얘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반대로 5m/s 이렇게 이동하더라. 자,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가속도가 이 속력이 변화하지 않았네. 가속도가 0인가?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치? 자, 속도라는 거는 방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플러스로 하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보시면 걸리는 시간이 10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마이너스 5 빼기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런 거. 이런 상황들 조금 주의를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게 등가속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의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라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력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 이런 어떤 밀물과 썰물, 이건 왜 생깁니까? 이거는 우리 달과 지구 사이에 이 거리가 항상 일정하지 않거든요. 달이 지구랑 가까울 때도 있고 멀 때도 있는데, 이때 생기는 이 어떤 지구와 달 사이에 중력 차이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발생을 하는 거고, 높은 산에 오를 때는 왜 산소통이 필요할까요? 산소통이 왜 필요할까? 중력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산소를 잡아둘 만큼 충분한 중력이 모자란 거지. 그리고 길이는 왜 심장이 높을까요? 왜 혈압이 높을까요? 여기 머리에 있는 뇌까지 우리가 혈액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심장에서. 그죠? 그러려면 혈압이 아주 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민들레 씨의 깃털은 이렇게 잘 날아다니면서 주변에 이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다양한 이 중력으로 인해서 우리 지구에 어떤 시스템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한 번만 더 마무리를 하고 갑시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10m, 20m 퍼세크로 던진 두 물체 A, B의 운동을 비교하여 설명해 봅시다. 자, 두 가지로 설명을 해 봅시다. 자, X축, Y축. 자, 먼저 두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던졌죠. 자, 그러면은 누가 더 먼저 떨어질까요? A가 더 먼저 떨어질까? B가 먼저 떨어질까? 둘이 동시에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높이가 같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Y축으로는 서로 같은 운동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높이에서 뭐 10으로 던졌든 뭐 20으로 던졌든 이 위아래 방향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지. 그렇지? 하지만 X축으로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B가 A보다 2배 멀리 가겠죠. 왜냐면 같은 시간에 B가 속력이 2배만큼 더 크기 때문에 B가 A보다 2배 멀리 갈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수평 방향으로 이동거리는 B가 A의 2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역학적 시스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새로운 물리량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축구할 때 활용하는 그 발목에 넣는 그런 발목 보호대, 발목이 아니라 그 정강이에 넣는 정강이 보호대, 이런 것들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다양한 안전 장비들이 있죠. 권투 글러브라던가 헤드기어, 이런 것들의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